안녕하세요. 교지소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4기 청개구리가 된 상철님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데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먼저 청개구리 심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개구리 심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기대나 요청과 반대로 행동하려는 심리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반항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더 복잡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행동일 수도 있는데요. 심리학에서는 청개구리 심보를 리액턴스 효과라고도 말합니다. 리액턴스라는 말은 전기의 저항을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에서 빌려온 것인데요. 저항을 많이 받을수록 반발력이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강요를 당할수록 반항심을 품게 되는 심리를 말합니다. 리액턴스 효과를 말할 때 가장 많은 예시로 드는 것이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인데요.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할수록 연인이 서로에게 더 강한 연애 감정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의 부모님이 청개구리 심리를 간파하고 자녀들의 연애를 방관했다면 두 사람은 시시콜콜한 연애의 끝에 헤어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절절한 사랑은 어쩌면 이들의 부모님이 부추긴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시 상철님으로 돌아와서 상철님은 자기소개 때 내적 안정감이 높다고 했었는데 은연중에 옥순과의 데이트를 기대했고 옆에서 옥순들의 적극적인 플러팅을 보면서 자신이 옥순의 기대나 요청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철님이 내적 안정감이 높은 이유는 자기 방어 기제가 크게 작용했을 거고 데이트 상황에서 그의 반대 행동은 자신의 독립적인 의사를 강조하고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드러내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인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철님이 연애 경험이 적어서 여성들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으면 짓궂게 행동하고 마음 한편으로는 호감을 느끼지만 이를 드러내는 것이 곤란하게 느껴져 반대로 행동하는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데이트 끝나고 옥수님도 여자 출연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왔던 얘기죠. 상철님의 청개구리 같은 행동은 상대방의 관심을 끌거나 데이트의 흐름을 자신이 주도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옥순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대되는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사실 옥순님이 정신없는 플러팅을 하지만 대화 주제나 스킬들이 그렇게 고단수는 아니거든요. 플러팅 이후에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데는 조금 미숙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철님과의 데이트에서 플러팅이 안 먹히면 조금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그러면 상철님은 왜 이렇게 청개구리 심보로 행동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철님은 자기 방어 기제가 높은 성향의 사람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옥수님의 현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철의 행동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심리는 데이트 상황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입니다. 이는 자신이 상대보다 우위에 있거나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개구리 심보가 이성관계를 발전하는 데 좋은 전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상철님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전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옥순님이 이러한 모습에 질려하는 것처럼요. 청개구리 심보는 때로는 재미있게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혼란을 느끼게 만들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요약해보면 상철님의 청개구리 심보는 독립성을 강조하려는 심리, 감정적 혼란, 흥미 유발,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방어적 태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더 명확히 인지하고 상대방과의 소통 방식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옥순의 남성은 결국 누가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종 커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드디어 옥순님의 어항에 영철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여왕 속 작은 물고기일지 아니면 반대로 영철의 어항에 들어온 것일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옥순님이 어떤 남자에게 끌린다고 생각하시나요?
순박한 영식 영수를 어떻게 보면 쥐고 흔드는 것을 보고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옥수님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본인의 외적인 부분에 현혹돼서 다가오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도 옥수님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외적인 부분에 현혹되어서 연애를 했던 사람들과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서이지 않을까 추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식님이나 영수님이 열심히 구애는 하지만 옥수님의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수님의 말 맞다나 여러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야에 영철, 광수, 상철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요.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옥수님의 외형에 크게 현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1대1 대화를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은 보이는데요. 당장 영철님과의 1대1 대화에서 영철님이 옥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철과 옥수님의 대화 초반에는 옥수님이 연상의 참맛을 느끼게 해주겠다, 난자 얼려놨다 하면서 영철님의 성문에 미사일을 쏘면서 공성전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영철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옥수님이 영철에게 너 영양제 챙겨 먹던데? 순자님 줬던 거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도 영양제 줘 빨리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잖아요. 영수 영식님이었으면 바로 달려가서 가져왔을 텐데 영철님은 나중에 줄게 하면서 한 발 또 물러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바로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영철에게 옥수는 더 끌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영철님은 운동을 하면서 자기 절제력이 강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옥수님의 강펀치에도 중간중간 정신을 잡으면서 자기 페이스로 가져오는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뚜기처럼 강펀치에 쓰러졌다 다시 돌아오고 쓰러졌다 다시 돌아오고 치는 사람도 힘들게 마련인데 끝까지 강펀치를 날리면서 영철님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날 아침 영철과 옥순이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옥순님이 어제 말했던 순자님에게 준 비타민을 선물해주고요. 영철님이 머릿속에 꽂히는 단어들을 얘기하며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옥순님이 이제부터 당기는 거라며 마음을 확인하는데 역시나 영철님 이런 부분에서 넘어가지 않고 알아서 생각해라면서 확신을 주는 답변을 주지 않아 옥수님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철과의 데이트를 시작으로 옥순 순환시대가 개막하게 되고요. 영철님은 영숙님과 편안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사실 영철님이 이성을 다시 찾게 된다면 영숙님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끌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철이 지난날 힘들게 살아오며 안정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점에서 내적 안정도가 높은 영숙님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자님도 그렇고 옥순님도 너무 이성에게 자극적인 분들이라 짠 거 먹으면 싱거운 맛이 안 느껴지듯이 너무 역치값이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숙님의 진면모를 못 알아보는 거 아닌가 안타깝고요. 영철님이 운동을 하면서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옥순님의 매콤한 대화에 현혹되지 않고 다시 순자님을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옥순님이 인터뷰에서 영철과 순자를 떨어뜨려 놔야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서도 정말 옥순은 자기의 현혹되지 않는 남자를 원하고 자기한테 바로 넘어오지 않는 영철에게 끌림을 느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영식님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영상으로 리뷰를 했지만 한 번 더 안 올릴 수 없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번에는 영식님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번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영식 과연 모쏠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식님이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진짜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모태솔로들의 특성이 많이 관찰되는데요. 흔히 모태솔로의 특성이라고 하면 자신감 부족, 조급함, 이상화된 연애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감 부족인 부분은 옥순님과의 첫 대화에서 본인을 옥순의 작은 별이라고 낮추는 부분, 다른 남성 출연자의 스펙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가지는 부분에서 관찰이 되는데요. 사실 영식님의 나이에 그 정도 스펙이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스펙의 출연자들 때문에 너무 내려치기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도 거기서 너무 자신감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후 그날 저녁
여러 여성 출연자들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쓰겠다며 급발진을 시작하면서 아우토반에서 분노의 질주를 하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진짜로 여러 사람을 알아보겠다 여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옥순이랑 대화하면서 아기 취급하는 옥순에게 긁힌 마음을 옥순 보라며 슈퍼 데이트권이라는 것으로 시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모습도 연애 경험이 적은 모습과 옥순에 대한 조급한 마음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옥순과의 단둘이 대화에서 보자마자 애니메이션 얘기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원하는 대화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서도 영식님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대화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궁금해하는 거는 풀어야겠고 상대방이 무슨 질문을 원하는지 파악하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에 갇혀서 시야가 좁아지는 것도 모두 조급함에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옥순과의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조금 오버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옥순에게 읽혀서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안타까웠고요. 다음날 계란말이를 준비하면서도 결국 상대방의 말에 삐지는 모습들도 이러한 조급함에서 오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세 번째 고독정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긁혀서 서운한 마음 플러스 옥순이 계속 이성 취급을 하지 않아줘서 서운한 마음이 조급함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상화된 연애상인데요. 이상화된 연애상이란 연애에 대한 경험이 없을 경우 연애에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판타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부담을 더 느끼게 만들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자신을 순수한 시골 총각이니 외형적인 옥순에게 끌리기 마련이다라는 말에서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끌린다가 아닌 같은 선상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이러한 이상화된 연애상이 관철되고요. 내가 계란말이를 해주며 어떤 반응을 상대방이 해줘야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 삐지고 불안해하는 부분에서 불안정 애착 유형의 성향도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영식님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영식님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평균으로만 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건실한 직장 있고 차 있고 재테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청년입니다. 너무 자신을 비교해서 내려치기 하는 게 안타깝지만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저는 영식님이 분명히 깨닫는 게 있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고편에서 또 순자님과 에피소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영식님이 1화에서 울었던 눈물의 주인공이 순자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서사가 시작되는 거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1화에서도 그랬고 이번 3화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눈물이 많은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식님은 어떤 성향인지 궁금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데이트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영훈님과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인터뷰하면서 의사분들도 있고 머리 좋으신 분들도 있고 국가대표도 있고 하니까 본인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안 되겠다 라고 단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요. 지난 기수 광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감성적인 남자들이 연속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영식님이 직업적 성취도 이루고 운동이나 취미생활, 재테크 공부를 하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남들의 사회적 지위에 낙담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열등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타인보다 뒤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감정인데요. 이러한 열등감은 개인의 자아식별에 영향을 주는 불안과 자아존중감의 결핍으로 인해 생겨납니다. 자기 자신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로 그게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생기는 자격지심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열등감일지 자격지심일지 어떤 성향으로 분석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전 2화에서 영식님의 발언을 보면 옥수님이면 남자들이 다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주위에 작은 별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먼저 자처하고 작은 별이 돼버리는 부분에서도 외향적으로 예뻐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은 본인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단정하는 것 같은데요. 예쁜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확증 편향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하는데요.
다행히게도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한 열등감이 본인을 갉아먹는 시련이 될 수 있겠지만 열등감을 잘만 이용하면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본인을 단련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영식님은 자기 직업에 자부심도 있고 취미생활 등으로 자존감도 높이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런 회복 탄력성이 있는 면모도 있기 때문에 결국 영식님이 본인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인터뷰에서 본인은 순수한 시골 총각이니까 옥순에게 마음이 갔다라고 말하면서 영식도 남들이 본인의 내면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지만 본인도 타인의 외형을 중요시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는 부분이 보이고요. 마지막 예고편 장면에서 옥순, 정숙, 영장님에게 슈퍼 데이트권을 따면 쓴다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고독 정식이 영식님한테 엄청 타격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자신은 슈퍼 데이트권을 딸 수 없다고 지레 짐작해서인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들로 이성에게 어필하는 부분에서 영식님의 조급함이 많이 보여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급해지면 마주한 현실을 보기 싫어하고 꺼려하게 되잖아요. 빨리 이 불편한 현실에서 벗어나길 원하게 되는데요. 영식님이 현재 단순히 고독 정식을 먹기 싫어서 누구라도 붙잡고 나가자고 해봤자 당장 나가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직면할 거고 결국 영식님이 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욱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더 잘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끝나길 정말 바라고 있는 건지 파악하고 해결책을 본인이 찾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영식님이 이성 경험은 많지 않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나는 솔로 24기 잘 보고 계신가요? 여기저기서 옥수님, 순자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옥수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다시 보기로 3화를 보면서 자기소개와 영수님과의 데이트를 보고 느껴진 새로운 의견이 떠올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옥순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소 소극적이던 학생이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발표 잘하는 학생이 되거나 반장이 되고 싶어서 아무 때나 손들고 나서는 것처럼 평소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색해 보이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옥순님 자기소개에서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 사실 연상에 결혼을 목적으로 하고 소득도 괜찮은 영수님이면 끝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옥수님이 생각하는 영수님은 옥수님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봤던 나 좋다고 현혹된 본인의 내면이 아닌 외면을 보고 현혹돼서 정신 못 차리는 남자 1. 그래서 예상 가능하고 그래서 지루하고 재미없게 생각되어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옥수님이 나는 솔로에 출연하면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변화하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왔지만 또 재미는 포기하기 아쉽고 본성과 이성이 충돌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다시 과도한 플러팅으로 돌아와서 왜 그렇게 성적인 플러팅을 했냐 생각해보면 앞서 예시로 들었던 신학기가 되어서 반장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과 같이 자기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무리한 시도와 행동들,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모두 조급함에서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태까지 본인이 연애해왔던 사람들과의 결과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외모 때문에 만났던 이성들의 끝은 결국 본인의 본질을 알아봐주지 못하고 관계가 끝났고 그러므로 옥순님이 더더욱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이성을 찾고 싶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들이 보기에 불쾌한 성적 플러팅을 하는 이유는 이런 말에 현혹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연막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인관계에 있어 미숙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 본인의 내면적 가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성적 플러팅으로 연막을 할 게 아니라 상대에게 본인의 내면적 가치에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방향이 더 현명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누구 하나 옥순이 본인이 예쁘다 할 때 야 너가 뭐가 예뻐 라며 장난을 장난으로 받아줄 이성이 없다는 점인데요. 영식님한테 별 보러 가자 하니까 본인이 작은 별이 되겠다고 하고 영수님한테 오니까 이미 본인의 외형만 칭찬하며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본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티키타카 해줄 이성이 없다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철님이나 상철님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상철님 같은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의 사람은 초반에 이런 성적 플러팅을 막 던지는 사람과는 이어지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했을 때는 옥수님이 나는 솔로에 나오면서 세운 전략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인의 외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내적인 부분을 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 과도하게 외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이래도 내가 좋아? 라며 연막을 치는 게 전략이었다면요. 솔로 나라에서는 평소 본인의 신념도 바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남은 회차들을 지켜보며 옥수님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지소입니다. 오늘은 화제의 옥수님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과도한 플러팅으로 많은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저는 옥수님이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 진심이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솔직하고 어찌 보면 순진한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해봤고요. 그에 반해 이성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조금 서툴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모든 남자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본인의 말과 달리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남자를 아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과한 플러팅이나 말에서 진짜 남성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데는 서툴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마치 책으로 읽고 플러팅을 하는 것과 같이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익숙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옥수님이 플러팅을 하고 침묵이 이어진다든지 말하기 전에 뭔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더라 같이 단기간에 학습되어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옥수님이 목표하는 남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순자님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본인의 말에 크게 호응해주고 본인을 칭찬해주면서 밝은 이미지의 이성에게 끌린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이미지는 옥수님보다는 순자님이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연애 경험이나 이성에 대한 경험치는 옥수님보다 순자님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휘어잡는다거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은 순자님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게 뭐 순자님이 더 낫냐, 옥수님이 더 낫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대일 데이트 하고 싶다, 내가 예쁜 거 안다는 투의 말들, 이런 말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쾌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옥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솔직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 영철님 앞에서 바나나를 먹으며 옷을 정리하는 모습들도 다른 분들은 플러팅이니 뭐니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습이 옥수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계산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이성으로 느껴지는 남자 앞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됐고 남자를 잘 안다고 하는데 정말 잘 아는 것은 아니지 않나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부분은 추측하건대 어려서부터 외향적인 부분으로 많은 이성에게 호감을 받았을 것이고 교제도 해봤을 것 같은데요. 외향적인 부분으로 시작해 좀 더 깊이 있는 연애 경험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솔직한 부분을 어찌 보면 과도하리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수님이나 영식님이 옥수님을 향해 외향적인 부분에서 칭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옥수님의 반응은 응 나도 알아 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보기에는 호응을 해주는 것 같지만 옥수님의 마음을 울리는 칭찬이었을까요? 저는 전혀 울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여왕을 쟁취하는 법은 칭찬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칭찬해줘도 그냥 칭찬맨이 될 뿐이지요. 여왕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여왕이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재력일지, 직업적 능력일지, 인품일지,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여왕의 눈앞에 들고 그녀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왕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히 영수님은 옥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칭찬 일색이시지만 조금 뒤로 물러나서 옥수님이 원하는 이성상을 파악해서 그것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옥수님에 대한 리뷰를 간략하게 해봤는데요. 제가 봐도 이렇게까지 말한다고 싶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인신공격적인 말들이 많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님의 긍정적인 면도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화부터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주시는 분인데요. 항상 웃고 계시는 순자님의 웃음에는 어떤 심리가 있을지 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짧은 장면에서 나도 알지, 내가 귀엽게 생긴 거 알지 라는 말 속에는 본인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긍정적 자아상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뜻합니다. 본인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을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랑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겠죠. 그리고 순자님이 잠깐 나오는 장면에서 상대방의 말에 크게 웃어주거나 긍정적인 리액션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리액션이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이나 말이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친구의 말에 박수를 치며 크게 웃는 것,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렇다며 편을 들어주는 것, 모두 리액션에 해당됩니다. 처음 이뤄지는 1차적인 행위가 아닌 그 행위의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죠.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확실하게 어필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정성이 담긴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순자님은 상대방이 우호적인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리액션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행동에 리액션을 해주는 측면에서 타인 지향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타인 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크고 타인의 관심사를 포착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공동체나 조직으로부터 격리되지 않게 노력하고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고민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하지는 않지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잘해준다고 속마음까지 꽃받칠까요? 저는 이번 기수 옥수님보다 더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것이 순자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수님은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이 강렬해서 그렇지 말 하나하나는 굉장히 순수하고 솔직함이 드러나거든요. 앞에서는 호응도 잘해주고 잘 웃어주며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남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하는 건 오히려 순자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순자님은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다른 출연자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이 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적 지능과 관련이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인관계 중심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가 타인에게 쉽게 좌우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인데 나에게 맞춰주는 걸 배려라고 잘 못 느꼈다. 연막당했나? 라는 발언에서는 본인의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난 인지하지 못했는데 남들이 나의 채식주의 성향을 배려해 준 거였네. 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연막이네. 라는 부분에서는 상대방을 의식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의식하는 자기의식 성향이 좀 더 높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의 기준점을 잡고 상대방이 나의 가치에 동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배려해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순자님은 채식주의와 같은 개인적인 신념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는 가치 기반의 행동의 사례로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녀가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순자님이 첫인상 선택한 광수님이 다른 출연자들에게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고 서운함을 느꼈다는 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성향이 보입니다. 이는 안정형 애착 성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정서적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 섭섭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광수님한테 핫팩 누가 가져왔어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여자어로 해석하면 단순히 누가 가져왔는지가 궁금한 게 아닌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괄호치고 핫팩 놔둬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순자님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며 관계에서도 진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순자님은 MBTI처럼 외향적이고 타인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자아 존중감이 있지만 약간의 대인관계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높은 자기인식과 정서적 투명성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 감정적 취약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의도를 해석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어 가끔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24기 영자님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1화에서는 굉장히 쾌활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나왔었는데요. 영자님이 하신 대화 속에 어떤 심리가 있을지 제 생각을 전해보겠습니다. 영자의 말에 나타난 심리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4가지 특징을 도출해봤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의 이미지에 인정 욕구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나는 순자이고 싶어, 왠지 착해 보이지 않아? 라는 말에서 영자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착한 이미지로 비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영자님을 보면 굉장히 쾌활해 보이잖아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려는 욕구에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욕구는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호적인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독정식을 먹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 이런 말을 하신 걸 미루어 봤을 때는 물론 영자님이 실제 고독정식을 먹는 일이 생기면 긍정적으로 파이팅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본인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바깥으로 본인이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표출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닐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차차 지켜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장점은 긍정적 밝음이다 와 같이 자신감과 활발함이 보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편이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감을 드러내잖아요. 일단 이 대사 자체로도 영자가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외형성이 강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특징인데요. 영자님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조하며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되게 사교적이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영자도 이런 성향으로 주목받는 것을 즐기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 잘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친구들이 픽업해주면서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고독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고독 정식을 먹으면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라는 말은 그녀가 고독감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영자님이 고독에 대해 강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정서적 안정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고독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단절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대사로 미루어 봤을 때는 영자님은 인간관계나 주변의 관심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타협과 자기중심적 배려입니다. 앞자리 양보해 드릴게요. 이번 한 번만 이라는 말은 겉으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차에 타고 나서는 가위바위보 할 걸 이라면서 수동 공격을 하는데요. 영자님이 이타적인 성향과 자기중심적 성향이 충돌하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영자님은 밝고 긍정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의 인간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를 반영하며 동시에 자유분방하면서도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숙한 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자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주고 반대로 본인도 에너지를 얻는 유형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지소입니다. 나는 솔로 2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참여자가 가장 눈에 띄시나요?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분은 당연 옥순인 것 같습니다. 짧지만 1화에 나왔던 장면들을 토대로 옥순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심리에서 그랬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옥순의 발언은 제작진들이 좋아할 만한 멘트로 가득합니다. 얼굴이 예쁘지만 마음이 더 예쁘다. 마음을 잘 뺏는다. 큐티 섹시. 몰표를 받을 것 같다. 남자라면 날 무조건 좋아하겠지. 이외에도 천금 같은 대사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왜 저래 라고 생각하거나 불쾌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심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고 저 사람의 특성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을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위와 같은 대사나 행동으로 옥수님을 7가지 특성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애적 성향입니다. 흔히들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와는 전혀 다른 성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긍정적 평가와 남들에게 주목받고자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강조하며 주목받는 것을 즐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평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둘째는 자기 확신 또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옥수님이 하는 말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신의 가치와 매력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외모와 매력을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높은 자기 확신과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남자들이 날 무조건 좋아하겠지 라는 말은 과시적 표현으로 본인이 얼마나 특별하고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과 연관되어 있어 보입니다. 셋째는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입니다. 옥수님은 굉장히 자기 표현이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옥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자기 표현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개방적인 성격과 자기 확신적 성향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넷째는 긍정적 자기 편향입니다. 자신의 외모, 성격, 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하는데요. 이는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말할 때 자신을 특별하고 독보적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반영하곤 합니다. 다섯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 부분은 편집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긴 하는데요. 방송에서 나왔던 장면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옥수님의 발언에서 모든 주목과 상황의 중심이라고 느끼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성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흔히 자기중심적 사고의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자신의 관점에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주변 상황을 자신과 연결짓거나 자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회차를 좀 더 지켜보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섯째는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의 사이에서 사실,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욕구, 의견, 생각, 느낌 등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관찰해 봐야겠지만 자신의 의도는 정확히 전달한다는 점에서 자기주장적 의사소통의 성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안정애착 유형입니다. 옥수님이 사용하는 단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상대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표현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안정애착 유형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가까워지면 남들에게 상처받을 두려움을 느끼는 불안정 애착 유형 성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강렬했던 나는 솔로 24기 1화에 나왔던 옥수님의 대사를 바탕으로 유추한 7가지 특성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종합해보면 옥수님은 높은 자기 확신, 자기애적 경향, 사회적 인정 욕구, 긍정적 자기 편향의 특성이 관찰되어 보입니다. 옥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건강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지만 상대에 따라 과도하거나 오만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경향은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의 매력을 확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는 솔로 24기 잘 보고 계신가요? 자기소개가 끝나고 첫 데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남자, 여자 배우자상은 누구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남자, 여자 배우자는 상철과 영숙을 꼽아봤습니다. 두 분 다 3화까지 분량이 적어서 데이터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성향을 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단 상철님과 영숙님을 꼽은 이유는 두 분 다 높은 내면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인 것은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안정감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지 결정하고 행복이라는 것이 흥분된 즐거움이 아닌 안정에서 온다는 말도 있고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기서 평화는 마음의 안정과 편안함을 말합니다. 이처럼 심리적 안정감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철의 자기소개에서는 본인의 내면의 안정감을 드러내진 않지만 하는 말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영숙님은 자기소개에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내면적으로 안정감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만 상철님은 힘든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을 추구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영숙님은 가족이나 주위에 안정감 있는 사람들로 인해 영향을 받아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안정감 있는 성향의 사람들은 잔잔한 바다 같아서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어우러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 쎄하거나 꺼리는 이유가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자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옥수님처럼요. 옥수님 같은 사람의 성향을 만나면 너무 재밌습니다. 영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옥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면 도파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내면의 안정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도파민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본인과 같이 잔잔한 바다 같은 성향의 사람을 추구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야 본인의 자아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까진 둘이 대화를 한다거나 선택하지 않아서 접점이 없어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랜덤 데이트건 시간이 지나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계기가 생긴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솔로 24기 출연자 중에 최고의 배우자상은 누구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숙님, 94년생 공무원이십니다. 테니스, 필라테스, 도자기, 마라톤이 취미여서 여가를 충분히 즐기면서 사는 중입니다. 본인의 매력을 특별함도 없지만 부족함도 없음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수용의 태도가 보입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회적 비교에 덜 의존하며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격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생 목표가 인품 있는 할머니이고 심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나이 들어서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삶의 목표라는 점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현재를 조율하는 데 능숙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베푸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점은 단순한 이타심을 넘어선 공감적 관심이 깊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정숙님입니다. 7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퇴사하신 상태이시고요. 스펙들이 좋아서 의기소침하다. 전 항상 당당하니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라는 말에서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의식을 하지만 일시적 의기소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취 지향적 성향이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이를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한 일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멋있어서라고 대답한 점에서는 외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목표가 여기서 제일 빛나는 것이라는 말에서는 자신을 특별하고 두드러진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강한 욕구를 반영하며 이러한 목표는 도전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동기를 얻고 더 높은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순자님입니다. 92년생 공무원이시고요. 저번에도 소개했지만 채식주의자이십니다. 이해를 부탁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편견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주면 좋겠는 분이라는 말에서는 이전 사전 인터뷰 때 의식을 못했다는 말을 해서 이런 배려가 익숙하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 타인의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님의 성향 분석은 저희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자님 자기소개입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응원한다는 마인드로 시련을 즐기는 편이라는 말에서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시련을 단기적인 고난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자신이 이를 극복한 모습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나타내고요.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역경 속에서도 동기와 희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격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질투가 심하다고 본인을 소개하는데요. 이 부분은 안정형 애착 욕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정서적 성숙의 일환으로 감정을 관리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는 유형의 성격이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태어났으면 나는 1등 신부감이라는 말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옥수님인데 앞서 많은 영상을 찍어놨기에 제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도 그렇지만 옥수님이 여태까지 보여줬던 플러팅이나 과도한 리액션들은 역시나 본인이 평소에 하던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은 현숙님입니다. 베이킹, 그림, 만화 그리기가 취미신 걸로 보아서는 남들과 협동하는 취미보다는 혼자서 하는 취미가 많아 보이고요. 넷째 중 둘째인데도 행복한 가정이었으면은 보통 둘째들은 소외되기 마련인데 정말 좋은 가정이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약국 개업이 예정이고 부업을 여러 개 도전해보면서 생각보다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는 게 인생 목표라는 점에서 안정형 애착 유형의 성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1, 2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숙님의 이런 가정적인 모습이 앞으로 남자 출연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어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분들의 자기소개를 보고 느낀 심리 성향을 정리해봤습니다.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두 불안정하고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교지소입니다. 나는 솔로 24기가 시작되고 정말 많은 이슈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옥수님이 1화부터 어제 있었던 2화까지 엄청난 화력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화제의 주인공은 데이터가 더 쌓이면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남자분들의 자기소개를 리뷰해보면서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드남 특집인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너드남이었을지 생각해보시면서 보시지요. 먼저 영수님입니다. 이전 사전 인터뷰 영상에서 수의사라고 소개가 되었었고요. 나이는 86년생입니다. 영수를 받고 나이랑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수라는 캐릭터의 상징성이 단순히 나이라기보다는 수더분하고 맏형의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MBTI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ENTJ라고 소개를 하고요. 상처난 동물을 입양하는 모습에서 본인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씀하시는 톤이나 애티튜드가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고 느껴졌었는데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적인 이상형이 고양이상의 세련된 외모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치 옥수님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1화부터 지금까지 영수님과 옥수님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 옥수님의 외향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장면들이 많이 포착이 됩니다. 옥수님이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몸 좋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장면에서 느껴진 게 영수님이 예전에는 샤프하시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도 많이 찐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본인에 대해 조금 강한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영호 씨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었던 87년생이었습니다. 영호님이 1화부터 제스처가 굉장히 개구장스럽고 끼가 넘쳐 보이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이 단순히 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내 내적의 소극적인 부분이나 부끄러운 마음 같은 부분을 감추고 가리기 위한 행동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통해 이런 단체 생활에서 분위기를 편하게 해주는 우호적인 행동으로도 보이고요. 이건 제가 찐따였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영호님이 웰니스를 신천하며 건장한 체형이시지만 어렸을 때 살도 많이 찌고 개발자면 공대 출신일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성을 만날 기회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됐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멋진 남성의 이미지, 인기 많은 남성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았던 펌도 하고 선글라스도 끼고 기타를 치고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 상대방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영호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낭만을 가지셨는데요. 이러한 기버 성향의 사람은 같은 기버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여기서 꼭 맞는 성향의 상대방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식님입니다. 창원에 사시는 공무원이시고요. 본인의 취미를 나누고 싶은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자취 10년 차에 요리도 취미시고 재테크도 공부하시고 정말 부지런히 사시는 성실한 30대이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현재 가진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인의 비전과 함께 나아가길 원하는 상대방을 이상형으로 얘기하시는데요. 이전에 옥수님이랑 별 보러 가서 얘기하는 장면을 봤을 때 칭찬 일색인 부분과 밖에서는 말도 못 걸었어 라고 하는 부분이나 본인을 옥순 주위의 작은 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 본인의 멋진 비전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영철님입니다. 국가대표 출신 유도 선수시죠. 통금 있는 숙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함이 몸에 배신 분인 것 같고요. 다마스로 차박 캠핑을 한다든지 안에 있는 스티커라든지 현송님의 시리얼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근육으로 투박한 외형과는 다르게 내면은 귀여운 것을 좋아하고 자유분방함과 낭만을 추구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하고 포용력이 높은 분이 이상형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도 본인의 이러한 자유분방함과 낭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제의 광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엘리트 출신으로 소개가 되고요. 5급 사무관 수석으로 합격 후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 본인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광수님을 보면서 이정기수 23기 광수님을 떠올렸는데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대학에 입학하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내면에 억압되었던 자유분방함이 반대로 표출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내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쓰고 싶다는 점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가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상철님입니다. 이 여유로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직업은 극한 직업에 나왔다고 하는 대동물 수의사이시고요. 나이는 90년생입니다. 담담하게 얘기하셨지만 20대를 엄청 다사다난하게 보내시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상철님의 여유로움의 원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왔을 테고
거기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여유로움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든 경험이든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포용력도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잔잔한 바다 같은, 그리고 그 바다의 깊이도 깊은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테고 본인과 결이 맞는 사람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나, 본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자분들의 자기소개가 끝이 났고요. 다음 주 여자분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집니다. 예고편만 봤을 때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떤 성향의 분들인지 궁금해지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